오늘은 김지아의 무화과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우리 삶의 완성과 미완성의 문제, 우리 인생이 그 자체대로 완성품인지 아니면은 늘 부족하고 불충분한 삶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화자가 자기 인생이 잘 풀리질 않고 한 번도 나에게는 꽃시절이 없었다 이렇게 한탄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그 그늘 밑에서 나의 인생이 무화과와 같은 것이다. 무화과는 꽃도 없이 열매만 맺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한탄을 했을 때 친구가 다가와서 등을 두들겨 주면서 나를 위로해 준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다. 무화과라는 나무를 잘 살펴보면 무화과 속에는 그 빨간 꽃이 이미 있다. 꽃이 겉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열매 속에 이미 꽃이 들어가 있는 것, 그게 무화과 아닌가라고 나에게 반문을 하면서 나를 위로해 준 말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너 자체가 꽃이 아닌 게 아니다. 너라는 사람의 열매는 그 안에 이미 꽃을 그득 담고 있는 너 자체가 이미 꽃을 피운 열매야. 그러니 너무 실망하지 마. 이렇게 위로를 해줬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마지막 연에는 도둑고양이가 날쌔게 검은 시궁창, 그 시궁창을 잽싸게 지나가는 그 여운이 있는 결말로 시가 끝납니다. 이 시가 전해주고 있는 바는 바로 우리 삶의 절정과 좌절에 관한 문제, 성공과 불운함의 문제, 행운과 불행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셈이 되겠죠.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80년대의 그 군사 독재 아래서 어떤 좌절하고 암울된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함께 우리 삶이 좌절된 것은 아니니 이미 꽃이 있으니 함께 어깨를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깊은 연대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의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시는 삶의 완성과 미완성의 문제, 그리고 그 꽃피는 시절이 과연 나에게 없었는가? 과연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대박 나세요. 성공하세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말 속에는 지금은 아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있고 없음의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행복했으면, 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삶을 보는 두 가지 입장은, 첫 번째는 우리 삶을 늘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불충분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이런 관점에 설 때는 우리는 늘 뭔가를 채워야 되고 늘 뭔가를 해야만 되고 앞으로 채워가지 않으면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의 화자가 처음 생각을 그렇게 했듯이 한 번도 나는 꽃피는 시절이 없었다. 나의 절정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언제나 절정은 짧고 몰락은 깁니다. 꽃피는 시절은 짧고 꽃이 없는 시간이 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언제나 우리 삶은 지나간 화려한 시절이 지나간 것이 되고 말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늘 몰락한 그 암흑의 우울한 삶만이 우리 시간 앞에 펼쳐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삶을 미완성의 관점, 또 불충분한 관점에서 우리 삶을 생각해 보는 관점이 되겠죠. 물론 근원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은 늘 미약하고 모자라고 나약하고 미적거리고 방황하는 존재이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각도에서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늘 부족한다고만 볼 것이 아니고
이미 완성된 존재다. 사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생물체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완제품, 완성된 생물체로 모든 것을 잘 구비하고 잘 빚어진 예술품과 같은 존재로 이미 갖추고 태어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 제가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닮은 사람까지를 잘 빚어놓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였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오죽 잘 만들어진 완성품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 싶어요. 그만큼 우리는 완성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뭐 선악과도 따먹고 죄짓고 벌받으면서 불충분한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됐지만, 완성됐는데 부족한 존재로 전락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회의적인 각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완성된 존재이긴 하지만 불충분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만물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 몸도 그렇고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적응하느라고 버벅대고 또 잘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성된 생물체로 태어났지만 그 자체대로 훌륭한,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 없는 그 자체대로 완성된 존재로 태어났지만, 성경에도 나왔고 또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자면은 이미 완성된 불성을 갖춘 존재입니다. 그 구름이 끼지만 않으면 해는 빛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이 8월 30일인데 슈퍼문이 지금 떠 있다고 합니다. 완성된 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려져 있으니까 이지러져도 보이고 초승달, 금음달도 인 것처럼 보이지 달은 이미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이처럼 이미 우리는 완성된 존재다. 그렇지만 왜 불충분한가? 그것은 늘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기능적인 차원에서 버벅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80세를 넘긴 그 죽음 앞에 선 오랜 인생을 산 그 연륜 있는 그분들께서도 날마다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늘 미숙하고 새롭고 낯설기만 한 느낌을 갖는 것도 그 때문이죠. 평지낙상도 하고 늘 낯설고 미숙한 존재. 그것이 인간이긴 하지만 기능적인 관점에서 볼 때 늘 능숙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노력도 해야 되고 의지력을 발휘해서 적응하는 그 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본성이라든가 우리의 모습 자체는 그 자체대로 더하고 뺄 것 없는 완성품이다. 잘 빚어진 예술품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삶을 정의하자면은 완성됐으나 변화하는 상황 앞에서 미숙할 수도 있는 완성된 미완성의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고 우리가 우리 삶을 볼 때 나의 삶에서 가장 꽃피었던 전성기는 언제인가? 내 안에 꽃은 있는데 그 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앞에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고, 그렇다면 우리 삶은 그렇게 꽃핀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잘 적응하고 잘 살아왔던 완성된 존재로서, 그렇지만 내가 더 앞으로 더 꽃피울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이미 안에 갖추고 있는 존재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했던 2000년대 초반에 그 히딩크 감독의 말은, 우리 인간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한탄스러워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완성된 존재이지만은 내 갈 길을 기꺼이 찾아 나갈 수 있는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나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시를 이러한 우리 삶의 완성과 미완성의 각도에서 시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아의 무화과라는 시를 직접 한번 보죠. 우선 김지아 시는 41년에 나서 22년에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우리 박경리 선생님 알죠? 토지 쓰신 대하소설. 그 토지 쓰신 박경리 선생님의 사위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그 뛰어난 현실 비판적인 시인이고 또 그 민주투사이기도 합니다. 감옥에서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시는 뭐 너무나 유명한 이 타는 목마름으로 또 황토길 이런 시, 그리고 너무나 유명하죠. 판소리 이야기체로 쓴 담시인 오적, 5명의 그 도둑놈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권력층의 그 부정부패, 독재에 대한 지독한 그 저항의 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미학의 세계를 개척했던 그 후반부에는 이제 생명사상과 환경운동가로도 많이 활약을 하셨습니다. 그 김지아 시인의 무화과라는 시, 특징으로 보면은 제일 먼저 이 무화과라고 하는 시에 그 무화과라고 하는 그 과일, 그 나무의 그 특성을 살려서 삶의 의미에 대응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화과라는 이 과일은 겉으로 봐서는 꽃이 보이질 않아요, 사실. 그렇지만 무화과 속에 우리가 먹는 그 빨간 부분이 바로 무화과의 꽃입니다. 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다양성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꽃이 없는 것 같지만 꽃이 있는 것이고, 무화과처럼 또 이파리가 먼저 나고 꽃이 피기도 하지만 꽃이 피고 나서 이파리가 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꽃하고 이파리가 서로 보지 못하는 상태로 선우를 다퉈가면서 잎과 꽃이 엇갈려가면서 피는 꽃도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상사화죠. 그래서 우리의 그 생물체의 특성들은 그 자체대로 완성된 것이고, 그 안에 꽃도 있고 열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특성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삶이라고 하는 화단에는 분명히 꽃도 있고 열매도 있지만, 내 삶의 화단은 잘 보이지가 않고 바깥에 있는 저쪽에 먼 발치에서만 저 사람은 꽃도 있고 열매도 있구나, 이렇게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나를 위로해 준 시예요. 그래서 대화적 구성으로 돼 있고 친구가 전해주는 위로의 말입니다. 너는 꽃피는 시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열매 속에 꽃을 가지고 있는 네가 바로 무화과야.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 피었던 시절이 없는 게 아니야. 이미 꽃 자체야. 라고 하면서 무한한 위로를 하면서 함께 삶을 끌어가는 그 힘을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동사 구조도 있어요. 그게 무화과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화자가 나는 꽃 피지 않는 시절이 없었어. 무화과처럼. 그게 무화과 아니냐 했을 때 친구가 아니야. 열매 속에 꽃이 있어. 그게 무화과 아닌가? 이런 문장을 반복하면서 주제의식을 심화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시입니다. 자, 시를 한번 보죠. 그래서 새로운 인식이라고 하는 거,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또 내 인생을 들여다볼 때 새로운 삶의 비전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음을 극적으로 추구해 나간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은 다양한 형태로 모든 생물체들, 모든 인간들에게 꽃은 다양한 형태로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내 안에 꽃과 열매가 있으니 바깥에서보다는 내 안에서 찾자, 이러한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통찰력이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삶의 완성과 미완성에 관한 문제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문제는 생각을 해보고 바로 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년은 이렇게 시작하죠. 돌담 기대에서 친구의 손을 붙들고 토한 뒤에 뭔가 삶이 풀리지 않아 답답해. 술을 먹었겠죠? 눈물을 닦고 코 풀고. 화자의 행위입니다. 우러른 잿빛 하늘의 공간적인 배경이죠. 뭔가 암울한 상황이죠. 무화과 한 그루가
가려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의 배경입니다. 무화과 그늘 아래 화자와 친구는 서 있다. 암울한 현실이죠. 뭔가 삶이 풀리잖아. 자, 화자의 말입니다. 화자가 하는 말이죠. 이봐, 친구에게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 나는 한 번도 꽃핀 시절이 없었다. 내 인생에 절정기는 없다.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게 무화과 아닌가? 어떤가? 이게 화자의 말이에요. 이게 화자의 말입니다. 나는 꽃을 피우는 인생이 아니다. 나의 삶은 불충분하다. 불완전하다. 코로나는 괴롭다. 인생의 고통이요. 이것은 나의 의식 수준, 나의 인식의 차원에서 빚어지는 고통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나에게 전해준 이야기는 이거죠. 친구는 손 뽑아 등을 다스려 주며 위안을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말을 건네죠. 이거 봐. 열매 속에서 저 무화과 그늘이 있으니까 무화과를 보면서 열매 속에 속꽃.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게 아니다. 열매 안에 빨간 꽃이 있다. 그게 무화과 아닌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가? 이게 친구의 말이죠. 이게 바로 친구의 인사이트입니다. 뭐죠? 통찰. 삶에 대한 재인식이죠. 삶에 대한 성찰, 깊은 통찰이 이 안에 있잖아요. 일어나 둘이서 친구와 나는 검은 개굴창, 시궁창이죠. 이 현실의 암울한 상황을 공간적인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암울합니다. 검은이라고 하는 색채.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만큼 불안정한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이 앞에서 중요한 것은 뭐죠? 걷는답니다. 앞으로 나아간다. 말하자면은 극복의 의지를 거꾸로 져서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극복의 의지를 뭐한다? 암시하는 거예요. 암시. 그때 검은 도둑고양이 한 마리 잽싸게 날쌔게 시궁창을 가로질러가는 이 모습. 굉장히 여운이 있죠. 영악하게. 이러한 부정적이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잽싸게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영악한 존재, 부정의 현실 속에서도 자기 이성만 차리는 존재가 있다. 적응하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날쌘 그 지혜로운 존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현실 앞에서 암울한 속에서도 잽싸게 빠져나가는 하나의 생명체. 그리고 두 명은 비틀거리면서 어깨동무하면서 걸어갑니다. 과연 삶은 완성일까요? 미완성일까요? 자, 이 문제를 우리 앞에 던져주고 있는 것이겠죠. 일단 문제 하나 풀고 A에 대한 설명이다 했기 때문에 두 친구의 대화 내용이잖아요. 친구가 나에게 전해주는 깊고 따뜻한 위로와 위안의 말이죠. 그것은 무화과 속에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꽃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바로 그와 같은 존재가 너다. 너 안에 너라고 하는 열매 속에 꽃이 있는 거야. 무화과를 그렇게 꽃이 없다고 보지 마. 이렇게 무화과에 대한 그 속성의 토대를 두고 우리 삶의 속성에 연결시켜서 무화과에 대한 재인식, 무화과를 보는 또 다른 시각을 던져줌으로써 나에게 삶의 어떤 비전과 삶의 시각을 확 전환시켜준. 물론 시에는 뭐 나는 전환됐다, 나는 깨달았다 그런 것은 안 나오지만 친구와 같이 어깨를 함께 하면서 비틀거리되 앞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런 무화과에 대한 재인식을 통한 삶의 극복 의지가 암시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에 대한 이 부분에는 바로 무화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에 공간의 변화. 이거는 뭐 무화과 그늘 아래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공간이 이동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걸어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공간의 이동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도 뭐 A 공간에서 B 공간으로 이동했다. 이런 거는 나오지 않잖아요. 어쨌든 A 부분에는 없다. 그래서 틀린 거고 2번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와 친구 간의 거리감을 심한다. 근데 이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 거리감도 있고 관찰적 거리감도 있는데, 정서적 거리감이라고 하면은 이건 틀린 말이죠. 왜냐면은 친구와 나는 진짜 친구니까. 친구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가 있잖아요. 정서적 거리감이 없어요. 그리고 화자하고 친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뭐 관찰적 거리감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녀는 뛴다, 바람이 흩날리고 있다, 이렇게 제3자의 중계방송 하듯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틀렸다 이거죠. 말을 건네는 방식도 이건 대화체인데, 사실은 여기서는 주고받는 거예요. 대화체는 말을 건네는 방식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대, 너, 당신, 이건 대화체고, 이거는 실제로 대화를 합니다. 다이알로그죠. 그래서 이걸 대화적 구성이라고 그래요. 극적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개념어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 대화체하고 실제로 주고받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것도 틀렸다. 그래서 3번에 친구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화자와 다른 시각. 그렇죠. 동일한 대상이라는 것은 무화과니까 무화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 친구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고 있죠. 꽃이 없는 게 아니다, 무화과에는. 그래서 화라를 위로하고 있다. 이게 답이 되겠죠. 4번에 친구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화자와 청자 간의 대립 해소. 뭐 대립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립 해소 자체도 없는 거죠. 대립이 없으니까. 5번에 특정 대상에 대한 무화과가 되겠지. 화자의 단정적인 표현을 반복해서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친구의 말에 위로를 받고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김지아의 무화과라는 시를 살펴봤습니다. 무화과라는 이 과일은 분명히 꽃이 있지만 그 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의 완성과 미완성의 문제, 또 삶의 충분함과 불충분함의 문제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상사화라는 꽃이 있거든요. 아까 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상사화는 잎이 필 때는 꽃이 없고요. 꽃이 필 때는 잎이 없어서 이파리하고 꽃은 서로를 마주 볼 수가 없어서 그리워하는 꽃이다. 서로 이파리와 꽃은 서로 그리워하는 꽃이다 해서 상사화라는 명칭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각 생물체의 독특한 특성은 다채롭다. 각양각색이어서 일률적으로 그 생명체가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완성이다, 미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죠. 그만큼 한 생명체로서의 우리의 삶은 그 자체대로 완성된 제품입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상황은 늘 변하고 만물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우리 인체도 우리의 마음도 늘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불충분하고 미숙하고 버벅거리고 늘 허둥대고 실수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노력하고 잘 살피고 의지를 통해서 채워가야 되는 존재다. 그러나 우리 존재 자체는 잘 구비된 잘 빚어진 완성품이요 예술품과 같은, 또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는 완성품입니다. 또 불교에서도 그 자체에 완성된 흠이 없는 불성을 갖추고 있다. 슈퍼문처럼 이지르지 않는 달과 같은 완성품으로서 우리는 잘 태어난 존재다. 그렇지만 상황 속에서 미숙하고 적응해 나가는 완성된 미완성품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꽃피던 나의 절정은 분명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무엇일까? 절정은 짧고 좌절은 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정이 한때뿐이라고만 생각할 때는 우리는 가버린 절정 앞에서 늘 한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의 완성과 미완성, 삶의 충분함과 불충분함의 문제, 잘 완성됐지만
상황 앞에서 부대끼고 미적거리고 또 버벅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나약하고 불충분함의 문제에 대해서 완성과 미완성, 충분과 불충분함의 이 양극단 속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나 자신을 어느 한쪽에 처박아 두지 않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의 삶이라고 하는 화단 속에는 분명히 꽃도 있고 열매도 있는데 저 먼 발치에서 남의 화단에 있는 어떤 화려한 꽃과 열매를 거기에만 치우치다 보면은 늘 우리는 불충분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완성된 삶으로서의 그 만족한 시간도 누리고 또 불충분한 적응의 문제에 대해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